자, 이제 두 번째 개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건데요. 항등식. 자, 항등식의 뜻을 먼저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항등식의 뜻은 뭐냐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그걸 가리켜서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일단 등식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죠. 즉,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표현한 게 등식이에요. 그쵸? 그러면 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등식이 참이 되면 예를 들어서 2 빼기 마이너스 3은 5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이러면 좌변도 5죠. 우변도 5니까 좌변과 우변이 언제나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등식이 참이 된다. 또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 빼기 1은 4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으니까 등식이기는 하지만 좌변은 2고 우변은 4예요.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인 등식. 등식이 거짓이다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 말은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등호가 언제나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의 등호가 언제나 성립할까?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할 때 1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쵸? 그 1차 방정식 배우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항등식도 배웠어요, 사실은. 자, 항등식.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2x-3은 7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자, 요 등식에 x에 선생님이 5를 대입했어요. 자, x에 5를 대입하면 2 곱하기 5 빼기 3은 7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좌변도 7이고 우변도 7이니까 똑같아요. 그죠? 성립하죠? 그래서 이때는 참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엔 x에다가 7을 넣어봤어요. 자, x에 7을 대입하면 2 곱하기 7 빼기 3은 7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좌변이 얼마가 돼요? 그죠? 11이 되고 우변은 7이 돼요. 그러면 10이라고 7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돼요.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2x 빼기 3은 7이라는 식은 x에 5가 들어가면 참이 되지만 x에 5 이외에 7이라든가 4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거짓이 돼요. 즉, 이 식은 x가 5일 때는 참이 되지만 x가 5가 아닌 다른 수가 되면 거짓이 됩니다. 미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런 거 뭐라고 했었을까요? 그쵸? 그런 거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방정식.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게 방정식이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걸 볼게요. 자, 2x-4는 2 곱하기 x-2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식의 선생님이 양변에 x에 3을 대입했어요. 자, x에 3을 대입하면 좌변은 2 곱하기 3 빼기 4가 되고요. 우변은 2 곱하기 3 빼기 2가 되죠. 그래서 좌변은 6 빼기 4니까 2고요. 우변은 2 곱하기 1이니까 2죠. 그래서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참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의 x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6을 넣었더니 2 곱하기 6 빼기 4는 2 곱하기 6 빼기 2 이렇게 돼요. 좌변은 12 빼기 4니까 8이죠. 우변은 2 곱하기 4니까 8이에요. 얘도 참이에요. 그쵸? 얘도 참입니다. 자, 선생님의 x에다가 이번에는 7을 한번 넣어볼까요? 7을 넣으면 좌변은 2 곱하기 7 빼기 4, 우변은 2 곱하기 7 빼기 2. 그래서 좌변은 14 빼기 4니까 10, 우변은 2 곱하기 5니까 10. 그래서 이번에도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참이 됩니다. 자, 뭘 볼 수 있냐면 이 등식은 x에 얼마를 넣던지 간에 3을 넣던 6을 넣던 7을 넣던 언제나 항상 계속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등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좌변하고 우변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요거 전개하면 2x-4가 되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배울 때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식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확히 알아둡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게 항등식이라고 반드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게 항등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항등식은 어떻게 표현이 주로 되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상 참이 되는 이런 말이죠. 그쵸? 이 말은 뭐냐면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이 언제나 참이 된다 이 말입니다.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된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식처럼 x에 6을 넣든 7을 넣든 3을 넣든 언제나 참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뭘 나타내느냐?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랑 비슷한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자, 어떤 실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수 중에서 어떤 애를 골라서 그 등식에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걸 고르느냐, 이거는 랜덤이에요. 아무거나 뽑아서 집어넣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거나 뽑아서 집어넣는데 꼭 성립해. 반드시 성립해. 그러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으면 그 모든 실수 중에서 어떤 애 하나 뽑아서 집어넣더라도 성립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이 말이나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이 말이나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런 말도 자주 나옵니다.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쉽게 말하면 x가 뭐든 상관없어. 늘 성립해. x에 뭘 집어넣어도 돼. 언제나 성립하니까. 이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 말도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x에 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모양이 x에 관한 항등식일까? 자,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면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반드시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면 0 곱하기 x는 0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자, 요거 책에다 써놓으시고요. 네, 거기 보시면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보시면 폈습니까? 20페이지 보시면 1번 항등식 해서 거기 참고 나오죠. 그죠? 다음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가 어떤이랑 같은 말입니다. 랜덤 이런 뜻이고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네 가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x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요거 반드시 써놓으세요. 자, 0 곱하기 x는 0 요거 써주세요. 자, 쓸 시간 드릴게요. 네, 썼죠. 그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쵸? 좌변도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되면 언제나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x에 뭐가 들어가도 언제나 좌변이 0이잖아요. 그쵸? 우변은 언제나 0이고. 그래서 x에 뭐가 들어가도 언제나 똑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이 된다라고 나오면 0 곱하기 x는 0의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즉 x의 개수도 0을 만들고 상수항도 0을 만들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간단한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x-6이 ax 플러스 b-4인데 이것이 항등식일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치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그죠? 중학교 때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0 곱하기 x는 0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x를 이항하면, a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 빼기 ax. 자, 상수항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b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 빼기 a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얘는 b 빼기 4 더하기 6이니까 b 더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개수도 0이 돼야 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2 빼기 a도 0이 돼야 하고 b 플러스 2도 0이 돼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0 곱하기 x는 0의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항등식의 뜻이었고요. 자, 그럼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여러분 책의 밑에 보시면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미정계수법 이 말을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안일 미 아직 미 정할 정 쓸 줄 알았지? 모릅니다 뭔지. 자, 미정계수법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이게 뭔 뜻인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만 보면 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개수들끼리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좌변에 있는 개수들과 우변에 있는 개수들을 비교해서 똑같아야지 항등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개수비교법이고요. 수치대입법은 대입은 뭔가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수를 대입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됩니까? 뭐 개수비교법이냐 수치 대입법이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21페이지에 21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111번이 있는데요. 자, 111번 한번 보실까요? 111번? 아니다. 112번을 볼게요. 자, 112번을 보시면 x-2 곱하기 ax 플러스 3은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요 식을 좌변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좌변을 전개하시면 x 곱하기 x에서 ax 제곱 그 다음에 x 곱하기 3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곱하기 ax니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이게 2x 제곱 bx c랑 같단데 자,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 ax 제곱 3x하고 마이너스 2ax는 똑같이 1차항이니까 배수 모아서 쓸 수 있죠. 그죠? 3 빼기 2ax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요. 이게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그죠?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으려면 이 창의 개수는 이 창의 개수하고 같아야 되고요. 즉 A가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창의 개수는 1차하고 같아야 돼요. 즉 3-2A는 B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니까 B는 3 빼기 4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상수항은 상수항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C랑 같은 거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항들의 개수를 서로 비교해서 똑같다라고 해서 모르는 A, B, C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것, 즉 그게 개수비교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이 뭔지 볼게요. 자, 거기 113번 한번 보세요. 114번. 114번을 보시면요. AX, 자, X-1 플러스 BX 플러스 C의 X-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를 좀 전처럼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쓴다면 다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모양을 잘 보세요. 자, AX, X-, A에 X하고 X- 곱해져 있어요. B에 X 곱해져 있죠. 그죠? 자, 내가 만약에 X에다가 0을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자, X에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0이니까 이거 통째로 없어져요. 그쵸? 얘도 B 곱하기 0이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얘는 C 곱하기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C가 돼요. 그래서 좌변에 마이너스 C만 남아요. 우변은 역시 0 대입했으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1에서 1이 남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X에다가 X-1 보이죠? 그쵸? X-를 없애버리려면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했더니 A에 X 곱하기 X-를 0 됐으니까 없어져요. 그쵸? 그 다음 B에 곱하기 X 1이죠. 그러면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에 X 빼기 1은 0이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B만 남아요. 좌변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변에 똑같이 X에 1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이 돼요. 해서 B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X에다가 내가 얼마 넣을까? 2 한번 넣어볼까요? 자, 2를 대입했어요. 또 이제 없앨 수 있는 게 안 보이니까 2를 넣어볼게요. 그럼 A 곱하기 2 곱하기 2 빼기 1 그러면 2A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2 넣었으니까 2B가 되고요.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1에서 C가 되죠. 자, 2 넣었어요. 2 넣었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7이 되죠. 그죠? 근데 아까 B가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2A 더하기 6. 자, C 얼마라고 했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는 7이 돼요. 자, 그러면 2A 요거 플러스 5니까 2 하면 7 빼기 5에서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보시면 얘는 아까 112번처럼 전개하지 않고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해냈어요. a, b, c를 구해냈죠. 그쵸? 자, 이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 이걸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적당한 수 뭐를 넣어야 되느냐? 자, 선생님이 왜 x에 0 넣냐 하면 여기 x항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럼 이게 0이 되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쵸? 또 왜 x 1 넣냐 하면 여기 x-1이라는 식이 있으니까 x에 1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그래서 1 넣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개수비교법을 쓰느냐 수치대입법을 쓰느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모양을 보고 어떤 게 더 편하냐에 따라서 개수비교법을 쓰든 수치대입법을 쓰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뒤에 있는 기본 문제 같이 보면서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